노동법 실무 2017년 달라진 산업안전보건법령 중앙경제 이슈앤 리포트 2017년 3월 23일자 내용입니다. 작성 배경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또한 대폭 증대된 만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 작업 범위가 현행 20개 산재 발생 위험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접, 용단 등 대형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 감시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안전보건 조치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됩니다. 이번에는 강화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2017년 변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정보 제공. 종전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거나 분해하는 작업 또는 내부에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 설비의 해체와 철거 작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전검사 대상으로는 종전 프레스, 전단기 등 13개종이 있었는데 여기에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을 추가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기회 부여. 이 내용은 기업의 편의를 봐준 변경 내용인데 2016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한 사업장에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한 경우 기간 내에 산재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편의는 안전보건관리자나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큰 사업장들, 이전에 산재 예방을 잘 못해서 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는 사업장, 산재 은폐 사업장으로 지정된 악독한 업체들은 제외됩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험 장소 확대. 원래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로 20개 산재 발생 위험 장소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철도 차량, 크레인 등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개선. 2017년 신설 조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만큼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안전검사 면제 대상 확대. 이것도 2017년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검사를 면제해줍니다. 위의 정기교육 시간 개선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을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륜자동차 운행작업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 당연한 내용인데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승차용 안전모 지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택배, 배달 아르바이트 등이 해당될 텐데 배달 아르바이트는 시간 내에 배달을 해야 하니까 특히 위험하고 그만큼 아니 죄송합니다. 헬멧 지급이 당연한 건데 안 지켜졌던 거고요.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택배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결국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워 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풍속 기준 강화. 작년까지는 순간 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면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초당 15m로 강화되었습니다. 대형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화재 감시자 배치. 신설된 내용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장소들에서
용접이나 용단 등 화기 작업 중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는 화재 감시자의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이 인원들은 다른 건 하지 말고 화재 감시, 대피 유도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밀폐공간 범위 확대 및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절차 수립 시행. 종전에는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장소로 17개를 규정하고 이 장소에서는 작업 전 공기 상태 측정 및 응급조치 등의 안전 보건 교육 훈련 실시를 의무화하였는데 올해부터는 밀폐공간을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그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곳이 밀폐공간이라는 것이고 그 장소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전에 산소 농도 측정 및 환기 결과 등을 검토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의무사항을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산재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순위 공표 대상 확대. 산재 발생이 많은 사업장은 공개를 해서 망신을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 대상을 연간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대재해를 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 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절차는 단순화하면서도 규제 사항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령들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도 가장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